한국의 행동에 깜짝 놀랄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가 세계 최대 규모 청원 사이트에 도쿄올림픽에서 우글기 사용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을 올렸습니다. 반크는 청원에서 올림픽 헌장 50조 2항인 올림픽에서 어떠한 형태의 시위나 정치적, 종교적, 인종적 선전도 허용되지 않는다를 지적하며 지난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독일 나치가 군국주의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 깃발을 이용해 올림픽을 군국주의의 선전의 장으로 만들었던 것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올림픽 정신을 훼손한 세계에서 가장 부끄러운 역사로 기억되는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이 2020년 도쿄 올림픽과 함께 부활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일본 정부는 2020년 도쿄 올림픽을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때처럼 군국주의의 선전의 장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도쿄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응원할 때 우길기 사용을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우길기 디자인이 출산, 명절 또는 해상 자위대 함선 깃발 등 일본 국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며 이것이 정치적 주장이라든지 군국주의의 상징이라는 지적은 전혀 맞지 않으며 올림픽에서 우길기 사용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반크는 일본의 주장에 강하게 항의하며 우길기는 일본 자위대의 국기로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 전쟁의 상징이고 100년 전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으로 인해 고통받았던 한국인들에게 일본의 우길기는 나치의 군국주의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와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1870년 일본 군대가 우길기를 그들의 군기로 지정했으며 일본 군대는 우길기를 선봉에 달고 한국, 중국, 동남아 등 아시아 국가들을 침략해왔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일본의 제국주의의 침략으로 인해 2천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침략 전쟁을 자행하는 과정에서 우길기가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은폐했으며 현재 한국인들은 일본 정부가 자신들의 제국주의 침략에 대해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는 것과 우길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반크 단장은 그들이 가야 할 길의 끝은 절벽이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의 끝은 열린 대로라고 했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가 한국만 우길기 응원을 반대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청원에 참여하는 외국인 숫자를 근거로 국제올림픽위원회와 일본의 올림픽위원회에 항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일본은 독일과 같은 제국주의 침략을 초래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적반하장식으로 국제행사에서 우길기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언급한 사례들과 마찬가지로 일본과 관련된 문제를 끊임없이 국제사회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페어 비기에 몰린 현재 상황, 중국, 대만까지 등을 돌렸습니다. 타도한국 외쳤으나 재팬 디스플레이가 페어 비기를 맞았는데요. 액정 기술에 대한 높은 자존심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중소형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OLED로 재편되는 과정에서도 LCD를 고수를 했었고요. 그리고 믿었던 주고객 애플마저 판매량이 감소하고 LCD에서 OLED 사용을 늘리자 일본 디스플레이가 위기를 맞은 것입니다. 지난해에만 1094억엔 1조 1900억 원 가까이 순손실을 봤습니다. JDI의 출범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요. 일본이 1990년대까지만 해도 LCD 업체가 10개 이상으로 액정 왕국으로 불렸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 삼성전자, LG전자, 대만 업체의 고성장으로 위기를 맞았는데요. 위기 극복을 위해서 2012년 일본 정부 주도로 2천억엔 가까이 투자하면서 지분 70% 확보, 히타치 도시바, 소니 디스플레이를 통합해서 이렇게 출범을 시킨 것입니다. 3사 연합으로 시장 점유율이 22%를 기록하면서 세계 1위를 달성을 했었고요. 그리고 샤프는 15%, 삼성전자가 12%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중국 대만의 JDI 출자 추진으로 한때 기대를 모았었는데요. 19년 4월 대만의 부품업체 TPK 홀딩스와 중국 펀드 등이 참여한 타이종 연합으로부터 600에서 800억엔 출자 약속을 받았습니다. 인수 후에 JDI 기술을 활용해서 중국 내에서 OLED 공장을 짓기로 한 계획이었는데요. 이때 애플로부터도 지원받았던 1000억엔, 1조 720억엔 차입금에 대해서 월 상한 금액의 절반이나 상한 기간 유예로 인해서 추가 숨통을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적 악화 부담에 JDI에 대한 투자 철회가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투자금의 30% 이상 담당 예정이었던 대만 TPK가 실적 악화 전망과 중국계 펀드와의 주도권 다툼으로 결국 인수를 포기했습니다. 9월 26일 중국 투자펀드 하비스트도 600억엔 지원 예정이었으나 결국 철회를 했습니다. 하지만 JDI를 포기할 수 없는 애플. 26일 애플은 JDI의 당초 계획 대비 2배 수준인 2억 달러, 2,400원 가까이 추가 투자를 하기로 검토를 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JDI 폐업 시에는 기존 애플이 투자했던 수조 원을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추가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것인데요. 대만 중국에 넘기려 했으나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기회는 이때 한국 기업의 투자 확대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QD OLED,
양자점 요기 발광 다이오드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13조 원 투자 아산시 탕정사업장에 투자 계획 발표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는 OLED TV 1000만 대 양산 체제를 준비 중이고요. 중국 광둥성에서 8.5세대 OLED 패널 공장 준공식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7월에는 LG 디스플레이가 파주 10.5세대 OLED 공장에 3조 추가 투자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중국 JDI 출자 중지 보도에 일본은 어떤 반응을 보였었는지 살펴보면요. 지금의 환율로는 국제적인 경쟁력이 없습니다. 옛날 고도성장하던 시대는 달러당 360엔이라 잘 팔렸고 지금은 1달러당 107엔 정도라 성능이 좋아도 누구도 사지 않습니다. 게다가 한국이나 중국제가 좋기 때문에 뒤처집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 성능이 낮은데 비싼 상품을 산다는 걸까요? 이렇게 일본 사람이 얘기를 했고, 그리고 산업혁신기구 주도로 소니, 도시바, 히타치의 디스플레이 부분이 통합되어 탄생한 것은 좋았지만 결국 중국이나 대만이나 한국을 이길 수 없었다고 하는 비참한 결과, 기술 일본이 패배해서는 미래가 없다. 해외 기업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특히 소니의 기술자들 힘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애플이 확 사버리면 좋을 텐데 일본 경영진보다 낫겠죠?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힘내길 바라지만 애플에 너무 의존하고 있어서 장래가 의심스러운 것에는 변함이 없다. 소형 액정은 만들어줘도 유기이해를 만들 수 없는 채로는 향후도 어렵다고 생각한다. 확실히 좀비 기업, 대단한 기술도 없고 관공서의 체면이 있어서 지울 수 없을 뿐이다. 이렇게 자국 기업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전말이 드러났습니다. 일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살리기 위해서 했던 마지막 몸부림. 결국 돌아온 것은 한국의 국산화 촉진, 일본 브라스소, 포토레지스트, 전일에는 폴리이미드까지 수출 허가가 났습니다. 일본, 이제는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좋아요, 엄지척, 구독. 7월 수출 규제가 시행된 이후 해외 안전 정보 코너에 반일 시위로 인한 자국민들의 안전을 이유로 한국 여행을 할 시 주의하라는 내용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데요. 7월 무역 분쟁 이후 한 달 동안 이례적으로 4번이나 비슷한 글을 올리며 한국 여행에 대한 주의글을 올린 것을 두고 많은 일본인들은 사실상 정부 차원에서 한국 여행 자제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방문한 일본인 관광객은 1995년 8월 이후 24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 역시 놀라움을 금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벌써 올해 방문한 일본인 관광객 수는 작년 대비 같은 기간 185만 명에서 225만 명으로 2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0, 30대 일본 여성 관광객들은 정치적 문제와는 상관없이 한국의 음악과 드라마에 대한 소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방한 일본인들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것과 대비해 일본 내부에서는 방일 한국인들이 크게 급감한 것으로 인해 큰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 관광국이 18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한국인 대마도 관광객은 전년 대비 91.1%의 감소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큐슈와 간사이 등 지역 역시 60% 이상 관광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미 대마도의 경우 일본 정부의 재정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인 관광객이 끊기면서 일본 관광지의 부동산 가격 역시 본격적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내 불매운동 확산으로 인해 자국의 피해가 크게 증가하자 일본 정부는 한국과의 문화교류 행사 때마다 한일 교류 사업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번 28일 열린 한일 국제한마당 개회식 때 참여한 아카바 국토교통상은 한국은 일본의 문화를 전해준 은인인 나라이며 우리나라는 한국인 여러분들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라는 발언을 하였는가 하면, 나카야마 노리히로 외무성 장관 역시 양국 관계의 미래를 위해 국민 간 교류나 문화교류가 앞으로 확실하게 계속되어야 할 것이며 일본 정부에서 한일 교류 산업을 지원할 것이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일본 정부에서 한국인 관광객 감소로 인한 수습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기준 일본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이 소비한 금액만 5,881억엔, 한화 약 6조 7천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일본에 가지 않는 이러한 현상이 내년까지 지속된다면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0.1%가량 떨어질 수 있다는 현대경제연구소의 발표가 있었듯 일본 내에서도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이며, 이제는 일본 정부가 발벗고 나서 한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힘을 써야 한다는 일본 내 목소리가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불매운동이 아베 정권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만큼 일본에서도 한국의 무역 보복을 가하는 것에 대해 이제는 조금 조심스러워진 모습인 것 같은데요. 일본이